네,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마지막 순서로는 매수해놓은 종목 순서까지 남아있는데 어제 우리 이주연 대표님이 출연하셔서 마이크로 디지털을 또 매수해놓은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는데 잠시 후 오늘 또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냐 제약 바이오냐 지금 시소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야말로 급등세를 펼치면서 수급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반도체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딱 하루를 앞두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주연 대표님,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가 다 너무 잘 나온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장주를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부장 쪽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은 소부장 단에서도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못 가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탑 2를 좀 기점으로 같이 먼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지금은 모르는 거고 내일 또 까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많이 짙은 상황이고 경계감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고 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내일 만약에 일단은 가이던스 상으로 조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조금 부진하게 발표가 됐다.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감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개파락으로 출발을 할 텐데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5,000원을 깨게 되면은 그 밑에서부터는 사실 분할로 담아가도 될 만한 그런 좀 좋은 가격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되 지금은 굳이 내일의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러면서 예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이미 다 결과까지 지켜보시고 좀 접근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결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시장의 수급의 방향성이 어디로 좀 흘러가는지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가이던스 상으로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일단은 그동안에 좀 빠져나갔던 외국인 수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현물 쪽에서 많이 좀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많이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까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반도체 종목들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률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독과점 형태의 높은 영업 마진율이었거든요. 만약 이번 분기에도 높은 영업 마진율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미국 시장의 특성상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지고 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은 뭐냐면 코스피 증시, 현물 증시의 수급이 굉장히 모자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혹은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몰리게 되면 삼성전자도 중요하고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굉장히 또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이제 소부장 종목군들이 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쪽 대신에 이제 단순히 가격적 메리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줄 실적이 여전히 많은 쪽 대표적으로 당연히 엔비디아가 잘 나오게 되면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종목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흔들리는 영업이익률을 누군가 또 가지고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의 칩을 생산을 하고 그 칩에 맞는 테스트
테스트 소켓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리노공업이라든지 ISC라든지 TSU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굉장히 또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저도 이제 앞선 대표님 의견대로 오늘 어떤 베팅을 좀 과감하게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그러니까 내일 시장 보면서 베팅을 하셔도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 이후 이 반도체 종목들 베팅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1시 한 28, 9분 가량부터 지금 SK하이닉스가 1%대로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현재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후장 흐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잘 보자라고 이주연 대표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급에 따라서 또 반도체 종목들 오후장 흐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최근 일주일간의 수급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를 팔고 제약 바이오 쪽에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선 탈환하면서 지금 황제주 자리에 올라섰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에 오르고 유한양행도 지금 현재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유한양행 우선주는 지금 상한가에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쫙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이주연 대표님, 네.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중에 어떤 섹터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사실 지금 또 힘이 가장 센 거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사이클에서도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반도체가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어도 제약바이오가 사실 그 상승폭이 훨씬 더 컸었기 때문에 살짝 그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률이 조금 묻히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좀 출현을 하지 않을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코스닥에서는 이 시총이 역전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이제 시총 1등 자리에 좀 안착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시가총액의 차이가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역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알테오젠이 1등으로 올라섰다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코스닥을 주도하던 어떤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좀 그 주도주 역할을 좀 뺏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뭐 근거가 없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게 또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가 다들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뭐 9월 달에는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또 나올 예정이고요. 유한양행은 뭐 최근에 사실 뭐 국산 항암제로는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단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개별 일정이라던가 뭐 신약 판매라던가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는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수치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추가적인 탄력세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서 사실 어떤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될까 취사 선택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안에서는 당연히 개별 일정이라던가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실체가 있는 기업들로 압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지금은 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좀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뭐 유상증자라던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부담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좀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시고 몇몇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좀 그런 이점이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하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근거 있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제약 바이오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저희가 테마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AI 보안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잘 갔던 종목들보다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올라왔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AI 보안주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을까요? 일단 뭐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타이밍 싸움이 조금 이제
일단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에 가장 많이 쉬었던 혹은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IT에 대한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게 되면 이번 한 주 혹은 이번 달 굉장히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잠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나라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AI 시대 혹은 로봇 시대 여기에 발맞추지 못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 안타깝게도 하드웨어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잘하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이렇다 지금 기업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성장 또한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 국한된 지금 이슈가 발생이 되었기에 이걸 토대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주들의 관심도가 조금은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도주 이제 수급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면 이쪽이 좀 쉬어갈 수 있기에 저는 이쪽에 오늘 조정보다는 내일 추가적인 조정 시 종가에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가져보시는 게, 이쪽은 좋은 어떤 테마를 계속 가지고 있지만 타이밍 싸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테마주들 시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큰 조정을 받았던 감염병 테마가 오늘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결석한 학생이 9천 명을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장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또 시세를 내뿜었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감염병 테마 관련주들 그동안 좀 이슈가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오늘 시세 마지막으로 좀 한번 분출하고 죽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워낙에 또 사실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한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던 것도 있고 바닥권에서 좀 수급이 한 번에 쏠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탄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코로나 환자의 정점을 통과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재료 소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조금 힘이 빠질 수가 있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추가적인 접근, 신규 매수라던가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테마주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앞서서도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테마의 지속성이 있는데 조금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럴 때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코로나19 테마주들 지금은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좀 꽤 많은 편인데 일단 오늘로 끝이 난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지만 뭐 바로바로 좀 수익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이슈,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9월에는 다양한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중동 갈등이 고조되면서 방산주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지금 다양한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데 9월에는 방산주를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방산주 지금 봐야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그쵸. 다양한 어떤 뉴스를 가지고 있지만 신선하지 않다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분기 들어오면서 지수가 굉장히 크게 밀렸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에 대한 어떤 수출 비중의 확대, 이러한 것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 들어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제 내일 혹은 이제 내일 모레 반도체 IT와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조금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쪽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타이밍상 저는 9월보다는 조금은 더 나중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만 지금 현 구간에서의 어떤 추가 매수 혹은 이제 공격적인 매수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보다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 자체에 대한 어떤 룸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확실한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시총은 조금 작을지 몰라도 수주잔고 기준으로 보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 수주잔고가 다 지금 100% 방산은 아닙니다. 방산 플러스 지금 철도인데 철도 쪽은 지금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좋은 마진율을 남기고 있음을 이번 2분기를 통해서 확인한 바 저는 만약 3분기, 4분기 이 기조가 이어지고 여기에 기존에 잘 나가려고 했었던 방산 또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인도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 로템이 가장 좋은 또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들 섹터가 조금 쉬어갈 때 저는 원픽으로는 현대 로템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 로템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 굉장히 좋은 수준이거든요. 3분기에도 지금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이주연 대표님.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현대로템 가장 매력적이다. 조정 시 계속해서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우리 이지연 대표님의 또 모아갈 만한 방산주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현대로템을 보고 있었어가지고 아마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수주를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을 좀 도모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후로 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매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3분기에는 또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대로템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주 관련해서는 K2, 그 폴란드 전차 관련해서 2차 계약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9월 달에 폴란드 방산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서 좀 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전시회 기간 중에 좀 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4분기 안에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1차 계약보다는 더 수주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좀 수주 모멘텀으로서의 좀 크기 자체는 더 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루마니아 계약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 좀 점쳐지고 있는데 수주 규모는 한 300대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 자체는 5조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4차 양산도 한 2조 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좀 단단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철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좀 사업성이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런 부진했던 사업성을 어느 정도 좀 딛고 다시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업도 좀 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로템을 좀 탑픽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방산주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주가상의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또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 탄력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올해 완제기 수출 쪽에서 한 3조 원 정도 신규 수주 가이던스를 이미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UAE라던가 이라크 쪽으로 수리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FA50 같은 이런 것들 이제 수주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현대로템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은 약간의 윗꼬리를 달고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현대로템 이렇게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3시에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아마 3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장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주가 소외받았던 만큼 인베스터 데이를 계기로 다시 반등의 서막을 열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현재 현대차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의 지금 관전 포인트가 주주 환원 정책, 배당 성향 25%를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이 한 가지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향 모멘텀입니다. 미국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판매량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카 판매량 목표가 어느 정도를 제시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ROE 목표치를 얼마나 제시하는지 이 세 가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좀 현대차와 기아 하반기에는 좀 반등의 서막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지지부진해요. 일단 뭐 인베스터 데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신차를 홍보하는 날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잘 팔리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성차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주주하는 정책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현대 글로비스가 오늘 더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기조는 그대로 조금 더 하반기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 완성차보다 현대 글로비스가 더 좋으냐? 그렇다라기보다는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성향상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보다는 그래도 자동차 판매량, 특히 하이브리드카가 그렇게 잘 팔린다라는데 금리 인하 시기에 소비 욕구까지 만약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면 상반기보다 더 좋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성차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코리아 애프터라든지 세방전자 같은 기업들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나는 그래도 지금부터 천천히 올해 하반기 배당을 좀 준비를 할 거야. 그리고 지금 현대차 어떤 지배 구조 부분에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중을 도모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 글로비스의 지금의 선택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겠는가? 가격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서요. 이건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sek터 내에서는 특징주로 현대 글로비스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 저희가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드렸으니까요. 오늘 오후 3시 자동차주들의 흐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탑픽주는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먼저 우리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HK 이노엔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요즘에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잘 가가지고 이제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을 좀 찾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HK 이노엔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한 8%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전고점 부근이 이제 45,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필요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K노에는 일단 한국콜마 자회사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뭐 헛개수라던가 컨디션 이런 거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K캡 이라는 제품에 대한 어떤 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이제 좀 매출 인식이 될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하반기에 미국의 그 비밀환성 3상 공개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한양행 이후로 FDA 승인 10번째로 FDA 승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주가의 향방이 갈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모멘텀이 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마이크로 디지털로 또 매수하는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이 정말 잘 나서 오늘 HK 이노엔도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탑픽주는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저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GI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방송 중에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강하게 갈 거를 알았다면 네. 반도체 쪽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일단 그래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테마적으로 이번 주만 강하다, 이번 달만 강하다 할 지금 섹터가 아니라 우리 기대감에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에 그 기업들 중에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가격적으로 지금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쪽을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팁이 될 수 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GI 이노베이션 충분히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같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솔루션에 대한 성장은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고 최근에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수익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는데 증자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덜 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지아 이노베이션의 오늘의 종가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현재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내일 만약 반도체가 강하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가 쉬어갈 수 있어서 11,000원이라는 라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저는 1차적으로는 15,000원, 2차적으로는 뭐 17,000원까지도 바라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까지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내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